창업 패키지의 핵심은 시제품 가지고 내가 사업화 잘 시켜서 시장에 안착시키겠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적어도 그 발표 평가 때 어필해야 되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요. 첫 번째, 시장성에 대해서 좀 유망하다. 이 시장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요 얘기가 기본적으로 깔려야 돼요. 여러분들의 시장이 예를 들면 AI 시장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AI 시장은 앞으로 성장하는 시장이에요? 줄어드는 시장이에요? 성장하는. 원단 관련된 시장. 이거는 좀 올라가요? 줄어들어요?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약간 애매하죠. 잘 헷갈리시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양산업이라고 알고 있는 시장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시장에 관련된 아이템을 진행을 하실 때에는 이 시장성에 대해서 반드시 입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성장하는 시장을 얘기할 때에는 그냥 살짝만 얘기해도 상관없어요. 누가 봐도 인정한다? 이런 경우에는 대충 해도 돼요. 근데 이거는 정말 이거는 약간 좀 사양산업인데 이런 경우라면 이 시장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시장의 특수성에 대해서 납득을 시킬 수 있도록 입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시장이 굉장히 핫한 시장이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사양산업이라고 인지하실 수 있겠지만 그걸 뜯어보게 되면 수치적으로 괜찮은 시장입니다라는 거를 붙이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제일 많이 하시는 게 결국에 뭐냐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제일 많이 하는 첫 번째는 아시죠? 탐, 쌈, 쏨 이거 제일 많이 하잖아요. 이 시장이 탐 시장이에요. T가 뭐예요? 토탈. 이 전체 시장에서 내가 이제 접근 가능한 시장. 요게 이제 탐 시장이라고 보통 표현하고요. 쉽게 얘기해서 전체 시장입니다. 전체 시장의 규모의 사이즈는 보통 조 단위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아이템을 잘 만들어도 탐 시장이랑은 사실 조금 거리가 있죠. 왜냐면 저 시장은 너무 이미 크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쌈 시장이 있어요. 이 쌈 시장은 뭐냐면 S, 서비스업을 서비스가 가능한 시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유효 시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여전히 이 시장도 되게 규모가 클 거거든요. 그래서 쏨 시장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쏨 시장에서는 서비스가 가능한데 옵테이너블, 내가 획득할 수 있는 시장이에요. 여기는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인 거고요. 어드레스, 여기는 옵테인, 내가 수익을 직접적으로 낼 수 있는 목표 시장, 수익 시장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규모를 잘 찾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는 투자사의 심사역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IR 자료를 딱 받았을 때 탐쌈쏨 분석을 설득력 있게 잘하는 대표면 일단 문서 작업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센스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관심 있게 본다. 이렇게 아예 얘기를 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거 되게 찾기가 어려워요. 산출도 결국에는 대표자가 직접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산출 근거를 정확하게 붙여가지고 잘 해놨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있는 기업들이라는 거죠. 어쨌든 요거는 기본값으로 보통 많이 붙이기는 해요. 근데 요것만 붙이면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아까 제가 특수성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이 시장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별도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특정 보도 자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특정 사례일 수도 있어요. 그 밖에 별도의 뭐 통계 자료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시장 안에서 이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 아니면 이 시장 안에서 점점점 이런 것들이 뭐 어디에 국한되고 있다. 이런 기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 시장 안에서 타겟이 되는 고객들이 인터뷰한 내용에 의하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기준이 바뀌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그래프로 갖다 붙이시는 게 좋고요. 관련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보도자료도 붙여주셔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출산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을 한 명 낳아서 되게 잘 키우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 보니까 아이 한 명에게 쓰는 비용은 어떻게 돼요? 엄청 높아지죠. 그러니까 1인당 아이 한 명한테 쓰는 비용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출생률로 봤을 때는 떨어지는 느낌이지만 실질적으로 까보면은 그 시장에서 아이들 장난감이나 육아용품 하는 그런 산업들은 더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요소를 통해서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필하셔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대표자라면 기업가라면 갖고 있어야 되는 마인드. 기업가 정신. 그렇죠.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느껴질까? 그냥 쉽게 얘기해서
기업가가 우리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냥 단타 치는 거 아니에요. 주식으로 치면은 잠깐 치고 빠지는 개념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게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요. 혁신적이면서도 진취적으로 밀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 마인드를 기업가 정신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쉽게 얘기해서 기업가 정신을 그냥 따롭게 얘기하면 열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짧게 발표평가에서 보여주려면. 여러분들이 담당 기관이에요? 혹은 평가위원이에요? 말 잘 듣는 기업 뽑고 싶어요? 말 안 듣는 기업 뽑고 싶어요? 당연히 말 잘 듣는 기업 뽑고 싶죠. 근데 그 기업이 와가지고 되게 막 이렇게 짝다리 짚으면서 얘기해요. 팔짱 끼고 얘기해요. 결국에는 뭘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태도. 여러분들이 발표에서 어필해야 되는 것은 약간 정중하면서 평소에 안 그래도 그죠? 약간 격식 있는 느낌도 내주셔야 되고 나 되게 열정이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셔야 돼요. 복장도 되게 중요하다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복장 입고 발표하셔야 될까요? 단정한 거는 기본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팀복 입으라고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후드 집업에 우리 회사 로고 박혀있는 반팔 티셔츠에 우리 회사 로고 박혀있는 티를 입고 가서 발표하시면 뭔가 좀 진짜 회사 운영할 것 같은 뭔가 진짜로 열정이 있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 정도는 꼭 체크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말투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절실해야 돼요. 저는 우리 유니콘 대학 성공해야 되거든요.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더 알려드리잖아요. 그 느낌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밌게 보신 드라마 있죠. 인생 드라마, 인생 영화. 그거 친구들한테 막 강추를 할 때 어떻게 해요? 야 이거 눈 막 이렇게 돼가지고 야 진짜 재밌어. 꼭 봐야 돼. 장난 아니야. 똑같아요. 우리 아이템을 발표하시는데 지금부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아이템을 안 알려주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진짜 이거를 어떻게든 홍보를 하고 내려가야 돼. 이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너무 아이템이 좋은데 뭐라 말을 못할 정도로 막 내가 막 미쳐야 돼 여기에. 그 느낌을 안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어필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하고 수익 모델하고 뭐가 더 상위에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 모델이 상위에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독 수수료, 뭐 판매 수익,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는 비즈니스 모델, 수익 모델 직접적으로 뭐예요? 수익 모델이죠. 근데 내가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구독 수수료를 받고 그 채널은 어디를 통해서 받고 뭐 이렇게 다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비즈니스, 사업이 돌아가는 형태를 얘기해 주는 거는 비즈니스 모델인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에는 당연히 등장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고객을 대상으로, 어떤 수익 모델을 가지고, 어떤 채널을 통해서 내가 언제, 어느 시점부터 팔 건지 요 내용들을 좀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별도로 설정을 좀 해주셔야 돼요. 똑같은 아이템이라도 어떻게 파는지가 달라지거든요. 예전에 운동 관련된 플랫폼을 하는 대표님이 계셨어요. 그럼 여러분 운동 관련된 플랫폼인데 이게 이제 방문 운동 시스템이거든요. 내가 있는 공간으로 찾아와주는 그런 운동 서비스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운동 서비스에서 비즈니스 모델이 뭐가 있냐면 B2C, 그냥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갖고 가고자 하는 데를 예약하는 거예요. 근데 B2C 말고도 뭐가 있을까요? B2C 말고 B2B가 있어요. B2B는 뭐냐면 이런 기업에 재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직자들이 있는 데에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다 같이 요가 매트 큰 데다가 강당에다가 깔고 진행하는 거예요. 그 이거는 두 개가 약간 다르겠죠. 그럼 일단 타겟도 다르죠. 고객이 다르죠. 그리고 이 고객에게 파는 그 수익 모델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B2C는 회당 그 PT 금액으로 될 거죠. 그죠? 회당 가격이 되겠죠. B2B는 이것도 회당 가격은 맞지만 전체를 아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뭐 강의료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요가 매트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이렇게 정기 구독권 형식으로 이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씩 포인트가 달라요. B2C 같은 경우에는 1대1로 와가지고 50분씩 해주는 걸 할 수도 있지만 1대1로 와가지고 뭐 50분 해주는 PT 말고 조금 더 뭐 2시간짜리 권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뭔가 뭐 교정을 해주는 수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어떤 다른 특정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수익 모델도 되게 다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비즈니스 모델을 이야기하실 때는 이 아이템 자체는 오케이, 이해가 돼요.
근데 이거 가지고 돈을 어떻게 벌 건지가 안 보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돈을 벌겠다. 이 내용을 얘기를 해주시는 게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어떤 아이템만 들으면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 타다닥 그려진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템은 진짜 잘 알겠어. 근데 도대체 이거 돈을 어떻게 벌겠다는지가 안 보여요. 비즈니스 모델을 붙이셔야 돼요. 요거를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비즈니스 모델, 어느 정도 내가 돈을 어떻게 벌겠다는 것까지가 이야기가 됐으면 결국에는 이걸 가지고 PSS가 뭐예요? 스케일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스케일업에 대한 성장에 대한 부분, 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그 계획, 제가 이거를 조금 쉽게 이렇게 나눌게요. 제가 두 가지 버전으로 얘기를 항상 드리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로드맵이고요. 두 번째는 마일스톤이에요. 비슷한 듯 조금 달라요. 로드맵에서 맵은 뭐죠? 지도잖아요. 내비게이션 보시면 혹은 지도를 보시면 예를 들면 뭐 서울역을 중심으로 역 번호 다 나와 있죠. 도로명 주소 다 나와 있죠. 건물명 주소 다 나와 있죠. 내비만 보면, 지도만 보면 저는 어디든 다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계획을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케팅은 어떻게 할지, 개발은 어떻게 할지, 그 다음에 고객은 누구를 어떤 채널을 내가 영업을 할지, 이런 내용들이 로드맵 관점이에요. 되게 디테일하게 나와야 돼요. 근데 마일스톤은 뭐냐면 이 이정표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도로 위에 표지판 한번 생각해봐요. 서울, 부산, 강남, 서초 이렇게 나와 있죠. 정확하게 가는 방법은 안 나와 있는데 어디로 내가 향해 가야 되는지 방향성은 나와 있어요. 얘는 구체적이진 않지만 내가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한 확장, 이 아이템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확장시킬 건지에 대한 그 큰 방향성은 얘기를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 관점에서 나눠서 여러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결국 초창패라고 하는 것은 얘를 보는 게 맞죠. 협약 기간 동안 내가 매월 이런 목표를 가지고 내가 생활을 할 거예요. 개발은 어떻게 할 거고요. 런칭하기까지 요렇게 할 거예요. 근데 얘는 협약 이후죠. 솔직히 말하면. 완전 앞으로의 단계니까. 근데 이 비전을 보여줘야 돼요. 이걸 안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이것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나는 단순히 협약 기간 동안 지원금 받아서 사업하는 게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까지 사업을 이런 식으로 확장하고 싶고 궁극적으로는 이런 걸 향해서 나는 갈 거야.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올해 협약 기간 내에 이렇게 이 로드맵을 그려나갈 거야. 이걸 보여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PSST의 마지막은 결국 뭐죠? 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강조하셔야 되는 부분은 팀 역량입니다. 우리 팀에 대한 어필 역량은 뭐가 있어요? 맨파워. 그래서 우리 맨파워를 확실하게 강조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일단은 우리가 3명이 됐건 4명이 됐건 이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전문성 중심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뭐가 좋은 거냐면 엑싯을 2번 경험한 대표가 이거를 목표로 창업한 기업. 뭐 전체 팀원의 80%가 석박사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 이런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가 뭐 잘하는지, 뭐 전문성 있는지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컨셉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팀원마다의 역량도 어필은 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대표자 역량이고요. 대표자 역량 플러스 C레벨에 해당되는 분들의 역량까지도 어필을 잘 해주시는 건 필요하다. 너무 당연하지만 팀원으로 좀 붙일 게 없으면 뭐 붙이면 될까요? 파트너사, 그쵸? 그 다음에 고문. 자문, 고문은 사실 돈을 들여야 될 수 있거든요. 이 내부에 들어오시는 거니까. 자문은 보통 외부에 계시는 분들인 거니까. 그래서 고문이 아니라 자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팀에 대한 역량이 충분히 잘 갖춰져 있다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진짜 팀원이 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런 표현이라도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어떠한 스펙을 가진 팀원이 합류 예정이다. 그러면은 그 합류 예정이라는 것만 얘기하셔도 어느 정도 이게 보완이 되겠구나 라는 거를 이야기해 주실 수 있겠죠. 근데 한 끗 차이의 표현인데요. 합류 예정이 있고요. 합류 확정이 있어요. 뭐가 더 막 단정적인 느낌이에요. 확정이죠. 그래서 요거를 넣어주시는 건 더 좋아요. 그래서 저희 초창패가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진행하고 저희가 6월 달부터 어떤 스펙을 가진 분이 이제 하기로 아예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뽑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좀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내용까지 진행하실 수 있으면 팀 역량 거의 다 얘기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초기 창업 패키지 때 어필하셔야 되는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초기 창업 패키지 합격해서 합격한 이후에 이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